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과서 48페이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또 좋아하는 햄버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햄버거 한 개를 먹을 때 열대림에 남은 한 그루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햄버거용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소를 사육해야 되고, 소를 대량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열대림을 파괴해서 목초지를 조성한다. 근데 우리가 결국 열대림을 파괴해서 목초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많은 나무들을 파괴한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소를 사육해서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생태적인 연결고리.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커넥트가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활 속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본격적인 내용은 49페이지에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여러분들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장 넘겼을 때 여러분들 교과서 50페이지의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여러분들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자연에서 얻고 적응을 하고 그 제약도 극복하면서 자연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이익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을 바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관점은 여기에다 밑줄 쳐볼까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다. 이분법적 세계관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근대 시기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나 베이컨과 같은 철학자들이 우리 모든 존재를 정신 아니면 물질, 정신 아니면 물질이에요. 이분법에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이 세계관에 따르자면은 자연은 물질이죠. 그렇죠? 정신이 영혼이 없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단순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근대 시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런 이성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이 바로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관점이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굉장히 자연의 어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자 여기다도 표시해 볼까요?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연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에다 표시해 봅시다. 인간은 자연 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그저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의, 자 표시해볼까요? 환경 파괴의 주된 요인, 특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환경 파괴로 인한 결국 주된 요인이 바로 이런 관점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의식 있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자 여기다 표시해볼까? 인간이 환경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를 해결하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이것도 지극히 인간 중심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현 세대가 좀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좀 더 이기심을 줄이면서 미래를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도 보기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환경 파괴 사례, 밑에 아랄해가 왜 사라지고 있을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14년 동안에 90% 이상의 바로 물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이 호수로 유입되는 강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농사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뭐 일농사, 목화 재배를 위한 농업 용수로.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 표시 그러니까 10% 이상의 물이 사라지고 이제 사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 어종들이 사라지고 물도 오염되고 먼지 폭풍 소금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은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표시해 볼까요? 결국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반성에서 환경 문제 원인은 결국 이러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연을 그저 도구로 여기고 지배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에서 자, 표시해 봅시다.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등장했다. 자,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고 인간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일부예요.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에 갖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연의 가치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생태계의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으므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각각이 어떠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간과 자연은 자 밑줄 쳐보세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지 누가 뭐 우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에다 표시해 봅시다.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결국은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의 관점은 또 우리 동양의 자연관 여기서 잠깐 볼까요? 동양의 자연관과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동양의 자연관도 표시해볼까요?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관점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이 더러 존재하기 때문에 자 표시해볼까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아 그렇다면 동양의 자연관과 생태주의 중심주의 자연관은 연결이 된다라고 비슷한 관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편 극단적 자 여러분들 사실 극단은 뭐든 좋지는 않아요. 뭔가 극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환경 파시즘인데 극단주의 생태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개입도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문화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 문화라는 거 사실은 인간이 어떤 자연을 이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든 게 문화인데 그럼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자체 이 관점은 자 밑줄 쳐볼까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다 밑줄 쳐봅시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의미가 크다. 자, 여러분들 밑에 역사 속의 사회를 보시게 되면 옛날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야, 니네 땅 팔아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굉장히 유명한 편지예요.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대지가 뭐죠? 여기서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부이고 땅은 우리의 일부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고 자 여기 읽어보시게 되면 또 두 번째 문단의 밑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미줄에 가는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보고 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써놓으면 좋겠죠. 열린 생각 시애틀 추장의 편지 속에 담긴 자연관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51페이지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내용은 다시 끊어서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